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활법 문제풀이 제26강 시간으로서 251번부터 26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51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 자, 이 담보 목적이니까 저당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피담보 변제 의무가 먼저 해야죠. 먼저 빚을 갚아야 가등기를 말소를 해주니까 이건 선입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이 경우 역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이행이 돼야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 당연히 이건 동시이행을 해야죠. 전세 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야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 그렇죠. 전세권 세입자 주인은 전세금을 반환 의무가 있고, 자, 전세 목적물하고 이걸 인도해주고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다 동글뱅이 2개, XX 2개인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디글리어를 고르면 됩니다. 25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번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 자, 채무자 갑이 낙약자고 채권자 을이 요약자입니다. 그리고 병을 수익자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체결하였고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자, 요약자 을이 여기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보험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좀 쉬울 겁니다. 보험료 내는 사람이고 채무자 갑은 보험료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 그런데 병이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빨리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거는 보험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택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고, 이런 경우는 둘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이익을 병에게 주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금을 병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1.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 병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반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갑의 기책사유로, 즉 갑이 잘못한 거예요.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갑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고 틀렸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원상회복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약 당사자입니다. 수익자가 아니라. 그래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죠. 틀렸습니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렸고요. 만일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는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틀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한 3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을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준 거예요. 자동차를 준다든가. 대신 병에 대한 3천만 원 받을 권리를 없는 걸로 해주시오. 이런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X고 하나만 동글뱅이 옳은 것을 구하니까 25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번 최고 없이도 재촉하에 알리는 겁니다. 한번 최고 없이도 해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최고 없이도 해적권 행사, 즉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해야 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된 때. 자, 계약금 받았어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내. 그 지체되면 시간을 줘야죠.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이때는 최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최고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의 별장이 아예 소실됐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최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3. 당사자가 약정한 해적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한 때, 의자입니다. 해적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한 때. 그럼 유보 사실이 발생했으니까 해적권 유보 사실. 그럴 때는 해적권을 최고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도인이 안 하겠다는데 소용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최고 없이 봐도 매수인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5.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불능 상태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역시 최고 안 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 해야 되는 경우 1번이 되겠습니다. 25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번.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예, 계약은 가능합니다. 내가 사서 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매수인이 이미 하자 있는 걸 알아. 그리고 판 거예요. 그때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의 소량 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자,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 부족한 거나 멸시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자, 틀렸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그렇죠. 매수인이 돈 냈어요. 그러면 그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기속되죠. 그 과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번. 민법상의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동시에 접수해야 됩니다. 2.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맞습니다. 3번.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4. 환매 기간은 한번 정해지면 특약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될 수 있다. 틀렸죠. 5. 환매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병은 소멸한다. 그렇죠.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환매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5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번.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임차인의 안전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맞고요.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즉시 상한을 청구하지만 유익비는 즉시 상한을 청구 못합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입니다. 틀렸고요. 4.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바로 토지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4.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한다. 그렇죠. 임대인이 이미 해지 통보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갱신 청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5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의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25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번 임차인 을은 자 항상 임차인은 을이고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임차 목적권을 병에게 전대하였다. 갑을 병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질문이 틀린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임차인 을과 전대인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유효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을은 병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 의무와 담보 책임을 진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2. 병은 자 전대인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임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3.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은 없지만 을의 차임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을이 차임을 안 내면 병에게 을을 대리하여 돈 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임대료를 안 내는 거죠. 차임을 인하여 임대차 계획이 해지된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부속물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답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을 안 했는데 권리를 해주는 경우는 보전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요. 틀렸고요. 5.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가 기간 만료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민법 제631조에 나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습니다.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려요. 현상간격 때문에 편무계약이니까. 그러나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서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아니죠. 한쪽만 저기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건 편무계약이 됩니다. 편무 틀렸고요. 3.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 규정을 준용한답니다. 준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매매 규정을 준용해야죠. 틀렸고요.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시기 등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죠? 이거는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아니라 바로 저게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입니다. 쌍무. 이 위험 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한해서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틀렸고요. 5.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물론 이러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0. 요거는 민법 제619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예를 들면 저런 경우죠. 이 임대인이 전세권자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러한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사갖고 나중에 임대차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25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하는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가 아니라 그냥 반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무계약이에요. 틀렸네요.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습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그렇죠. 채권, 물권계약 아닙니다. 4.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결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맞고요. 5. 교환계약은 낙성, 불요식, 특별한 어떤 요식이 있는 건 아니고 서로 합의만 하면 낙성,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25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이죠. 잘못된 것은 1번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상호 의존적 결련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상호 의존적 결련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맞습니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결정된다. 그렇죠. 유상, 무상. 네 번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행위 한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맞습니다. 5번,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맞지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에 그 현상 광고만큼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잘못된 것이니까 26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6강 시간으로서 251번부터 260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힘내서 문제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